문학은요, 선택지 한 개씩 5번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그런 문제풀이가 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문학 파이널 1강이고요. 먼저 운문 문학부터 준비해 봤어요. 현대시와 고전시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어야 하며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준비해서 와봤습니다. 문학은요. 비문학과 달라요. 문학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비문학은 끝끝내 완성하지 못해도 원하는 국어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문학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양하더라도 해내야 돼요. 문학? 거의 다 맞아. 너무 어렵게 나오면 한두 개 틀리지. 이런 수준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잖아요. 문학 끝내세요. 완성해야 됩니다. 끝끝내 완성한 다음에 시험장에 나 문학은 잘해 하는 상태로 가세요. 믿는 구석이 돼야 된다고요. 다 맞는 상태, 그리고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상태. 이것까지 완성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새 강 안에 그걸 같이 끝내볼 거예요. 문학은 비문학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세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가 높을까? 1, 2, 3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푸세요. 근데 문제 풀 때 새로운 문제들 아니고 대단한 문제들 아니에요. 다 풀어봤던 문제들일 거예요. 뭐냐면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그리고 9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나 다 아는 문제인데 그래도 꼭 영상 멈추고 푸세요. 푼 후에 2번을 체크하고 기억까지만 써놨는데 플러스 기록까지 해놓으면 좋죠. 볼게요. 첫 번째, 나는 한 세트의 문학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고 있는가? 고정된 순서가 없으면 나름의 순서라도 고정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막 순서 알려드린 내용도 써있긴 한데 이런 내용 먼저 읽을 필요 없이 그냥 푸세요. 그냥 푼 다음에 결과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순서로 나는 푸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한데요. 답을 맞힐 수도 있고 또 풀었는데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내가 사용한 기준은 꼭 기억에서 멈추지 마시고 기록을 꼭 하세요. 각 문제들에서 이게 답이야. 왜냐면 그 왜냐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걸 꼭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바꿀 거예요. 그 다음 3번 영상을 보며 3번 영상을 보며 비교하는 거죠. 안 좋은 거 버리세요. 내 순서는 이랬는데 이게 좀 구린 것 같네. 버리세요. 영상을 봤는데 저 순서가 더 좋은 것 같아. 가져가세요. 100%다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 같은 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사용한 근거나 기준,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영상 그대로 바꿔가세요. 영상 걸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께 차이가 있다면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와 기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요 정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문제 풀고 오세요. 영상을 멈추고요. 문제를 다 푼 후에 현대시만 먼저 다 푸시면 됩니다. 다 푼 후에 영상 다시 봐주세요. 일단 멈추고 풀기 시작. 다 푸셨나요? 문제풀이 순서부터 참견 좀 들어가 볼게요. 1번이 좀 특이합니다. 1번 보기부터 보지 말고 가 작품을 제발 좀 읽어라. 보기부터 보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자꾸 읽으면서 그 작품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고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안 되거든요. 보기에서 힌트를 얻고 연계 작품이니까 힌트를 얻고 이런 과정들이 작품 읽기의 과정을 자꾸 없애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는 작품이어도 읽으세요. 읽고 결론을 되게 간단하게 내시면 돼요.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대략적인 주제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대략적인 주제 파악하는 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래요. 화자 중심인 시와 대상 중심인 시, 세상엔 두 가지 시가 있다. 그 중에 화자 중심인 시는 1번과 2번만 파악하면 된다. 자세한 주제는 몰라요. 파악하지 마세요. 자세한 주제를 파악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지 않는 내용 파악만 할 겁니다. 무조건 맞는 내용만 알자고요. 그게 바로 대략적인 주제고요. 화자 중심인 시일 땐 상황 파악하고요. 그 상황은 긍정 혹은 부정이라고만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태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해서 하나의 결론을 딱 내는 거죠. 끝. 이따가 실전 작품들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대상 중심 인시, 화자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만 쭉 이야기하고 좀 빠지는 느낌일 때, 그때는 그 대상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하세요.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특징을 가진
대상에 대해 화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 주제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읽어내겠다 하고 끝내세요.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자꾸 해석하고 감상하기 시작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 파악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서 문제풀이가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가를 읽었다. 룰루랄라 문제 풀러 가시면 돼요. 가 주제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푸세요. 뭐 전까지 나를 읽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푸시면 돼요. 풀다가 나가 필요하네. 그때 또 나를 읽고요. 그거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또 푸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보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보기를 읽고 정리한 후에 보기 문제를 그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라는 건 없고 순서만 있네? 네, 어떻게 풀라는 건 그 다음에 해놨거든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반복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되게 달라요. 여기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야 하는데 이런 질문이나 상담 요청이 많이 와요. 이런 내용이죠. 선생님, 전 문학에서 어쩌다가 한두 문제 틀립니다. 문학이 약한 것 같은데 작품 공부를 더 해야겠죠? 요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건 세 가지 말이 다 잘못됐어요. 첫 번째, 문학에서 한두 문제 틀린다. 묻고 싶은 거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데? 두 번째, 문학이 약하다. 어떤 유형의 어떤 행동을 못할 뿐이에요. 약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작품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작품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 이 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유형에 따라 내가 뭘 못하는지를 꼭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바꿔가면서 해결책을 고민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면 결국 문학 다 맞을 수 있어요. 볼까요? 문제 유형 뭐가 있다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현법 문제. 형식적인 요소를 많이 묻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 묻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적절한 것 묻는 문제랑 적절하지 않은 것 묻는 문제로 나뉘죠. 여기에 실어놓은 건 적절하지 않은 것 푸는 방법에 대한 걸 되게 자세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얻어갈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일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근데 내용 쭉 읽으면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아, 이런 게임이 아니었네. 아, 이런 식으로 문학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건가? 큰 깨달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 오그라들지만 내용을 조금 비유적으로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 설명을 해놨죠. 이거 꼭 다 읽어보시고 얻어가는 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보기 문제. 보기 문제는 내용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풀되 앞에 어떤 기준을 둬라. 보기라는 기준을 꼭 앞에 세워라. 내용은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만 좀 훑어본다면 답 찾을 때 사용하는 기준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대략적 주제, 긍정, 부정, 의미, 그리고 선택지 내부의 내용상 관련성 없음, 그리고 내용 일치, 요 네 가지 가지고 다 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보통 뭔지 알아요? 이걸 합니다. 놀랍게도. 정도에 대한 판단. 혹은 내 해석은 이건데 얘는 좀 다른 해석을 하네. 나의 해석과의 비교. 쭉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없애자, 얘를 없애자. 그리고 이것들과의 어떤 관계성만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풀자. 이런 내용들을 엄청 다뤄놨어요. 지금이라도 영상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후 내용을 같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해석은 이런데 내 해석과 다르잖아. 이 해석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되게 웃긴 방법 같지만 이 기준들을 되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기준은 뭐라고요? 대략적인 주제와의 일치 확인. 그리고 시어의 긍정, 부정 의미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의 일치 확인. 긍정인데 부정이라고 돼 있거나 부정인데 긍정이라고 돼 있어. 그거 답이에요. 그 다음 선택지 내부에 모순이 있다면 때려 죽여도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일치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다 그건 답이 된다. 요 네 가지 기준만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게 아니면 다 뇌피셜이고요. 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주관적 판단을 억지로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판단 기준들을 억지로 탑재하세요. 그걸 위해 우린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는 이 위에 뭘 넣어라. 보기라는 기준을 먼저 넣어서 꼭 파악해 보고
그 보기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답이 두 개가 나오거나 그럴 때 다시 또 대략적 주제, 긍정, 부정 의미, 선택지 내부의 모순, 그리고 내용 일치 요거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 요 정도의 내용을 여기서 길게 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고두고 보라고 글로 써놓은 거고요. 어차피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할 겁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자, 실제적인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풀라고 할 때 다 풀었죠? 먼저 가시를 읽어야겠네요. 가시는 화자 중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상 중심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자 중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상황.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옛날에는 부정이 80% 이상이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긍정도 많이 나오니까 비슷한 무게로 두고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상황은 조금 불만족스러워하고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시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상황을 읽어내려고 쭉 보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결론 냈죠. 그럼 이제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는 최대한 자세하게 보자고 했어요. 뭐를 없애고 뭘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연륜을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살고자 함. 이제 내용을 좀 멈춰서 이해해보고 갈게요. 틀리지 않는 선에서 내용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왜 부정적일까요? 연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부정이었나 봐요. 그걸 없애고 싶다고 말하니까. 불꽃처럼 살고자 한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냥 나이만 먹었고 너무 안정적으로 살았나 보죠. 불꽃이 주는 기본적인 그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드러낸 시. 그게 바로 가시일 거예요. 읽었죠? 이제 1번 풀러가면 됩니다. 이게 다야? 네. 가에 대해 읽었잖아요. 이제 1번부터 풀 건데 문제 유형에 따른 이 행동을 이제 같이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얘는 표현법 문제네요. 그죠? 형식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럴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아까 써놨냐면 보세요. 어차피 개념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 표현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건 요 구성 일단 어떤 구성이라고 하냐면 표현과 효과로 이루어진 선택지 구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에만 더럽게 집착해요. 개념을 공부한 거 알겠어요. 열심히 한 거 알겠고 그 공부한 게 아까운 것도 알겠는데 표현 필요할 때 판단하세요. 뭐부터 보면 좋냐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효과부터 보면 좋습니다. 효과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애초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시라서 당연한 내용.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표현만 보면 돼요. 이 선택지 매력적인가요? 아닌가요? 매력적이죠. 왜? 다른 것들은 효과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표현만 있으면 적절하고 표현이 없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느낌 와요? 2번. 표현에 따라 당연한 효과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표현과 효과의 구성인데 표현이 있기만 하면 뒤에 효과는 자동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이 효과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매력적이 되겠죠. 3번. 확인이 필요하다. 왜? 시라서 당연하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이 표현이 있더라도 효과까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 2가지. 시를 먼저 읽었죠. 아까 왜? 표현법 문제인데 시를 왜 읽으라고 하지? 이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주제에서 아예 아닌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뒤에 이 효과는 내용적인 요소랑 분명히 관련성이 있거든요. 즉,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이 있는데 이 주제로는 도저히 저런 효과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럼 지우고 다른 거 먼저 가능성 두고 파악해서 정답 빨리 찾고 넘어가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더 나올 텐데 일단 1번 문제에서는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시니까 당연한 효과들. 바로 4번과 5번에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1, 2, 3은 가와 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 5는 가와 나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 2, 3 먼저 보시든지 4, 5 먼저 보든지 하는 거였는데 저는 4, 5 먼저 볼게요. 왜? 공통점이기 때문에 또 있고요. 그냥 표현만 확인하면 끝나는 선택지 2개이기도 했거든요. 얘 먼저 볼 거예요. 효과들의 유형을 잘 판단하시고요. 읽은 거 잘 써먹으면서 선택지를 먼저 추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가에서 하강의 이미지 담긴 시어 하나, 나에서 또 하나 찾으면 답이에요. 있나요? 찾았어. 뭐야? 답은 4번. 넘어가시는 거예요. 더 하지 마세요. 왜? 100% 답이니까.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그 표시한 것들이 100%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엄청난 근거가 돼주죠. 이거 하는 거예요. 5번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5번은 뭐만 있으면 됐냐면 가에 나라는 말 하나, 나에 나라는 말 하나. 얘도 꽤나 찾기는 쉽고 확인하기 되게 편한 그런 선택지였는데 결국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4번이 무조건 답이니까. 2번부터는 이제 내용적인 요소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찾았던 그 기준과 요걸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이제 읽어야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되긴 할 겁니다.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나의 주제를 얘기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빠르게 푸는 방법. 5번은 선택지의 앞뒤 내용이 아예 맞지 않고요. 불가능해요. 먼저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 얘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왜? 또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니까. 근데 나는 마구라는 표현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마구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이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마구라는 말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해놨어요. 선택지의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이 벌어졌다. 이렇게. 요 2번 문제 유형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어요. 근데 둘 다 푸는 법은 동일했어요. 그 말 자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애초에. 그게 바로 답의 이유였죠. 그동안은 이 선택지 앞뒤 내용 맞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등장한 문제 유형에선 이 내용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능에도 나올 듯. 그리고 나의 주제로 그냥 클래식하게 풀어보면 이렇죠. 나를 읽어야 될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시니까 화자 중심이네요. 상황 뭐죠? 부정. 태도는 뭔데요? 태도는 봤더니 뭐 하고 싶다?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걸려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뛰어내리고 싶어. 뭘 벗어나고 싶은 거지? 플라스틱 물건처럼 있을 때 그걸 벗어나고 싶어지고 또 뭐가 돼요? 아,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약간 소망하면서 끝나고 있네. 왜 플라스틱 물건은 싫을까? 아,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싫구나. 그럼 대장간 벽에 왜 걸리고 싶은 건데? 아,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건가? 아, 뭔가 대량 생산 그 느낌이 싫고 무언가 하나씩 정성스레 만들어진 그런 존재처럼 인식되고 싶다. 이런 건가 봐. 틀릴 수가 없어요. 왜? 뇌피셜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다 꾸미는 표현들 다 찾아가지고 내용 넣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5번 볼게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달라요? 화자랑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들이? 상황은 부정이라며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벗어났나요? 대장간 벽에 걸리기를 소망한다는 거지 걸렸나요? 자신도 부정적인 존재들과 똑같이 느껴지니까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시잖아요. 화자와 부정적인 대상 간의 차별성은 없을 겁니다. 그냥 화자는 차별성을 희망하고 있을 뿐이죠. 괜찮나요? 나의 주제와 반대된다라는 걸로도 풀 수 있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푼다면 선택지의 앞뒤 내용이 아예 맞지 않는 그런 근거로 답을 5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와 나를 다 읽었으니 별로 두려울 게 없네요.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기 문제네요. 가와 나 읽은 걸 별로 써먹지 않아도 될지도. 왜? 보기를 잘 정리한다면 보기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기를 먼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예를 든데요. 연륜은 첫 작품이죠.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결핍, 새로운 가치 발견, 그리고 삶을 성찰 요런 구도네요.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난다. 아, 무언가 나에서는 소중하게 대해지는 그런 게 조금 결핍돼 있다고 보는 건가? 그리고 가에서는 그냥 나이만 먹은 상황에서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가? 이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나와요. 2번이 답인 이유를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2번이 답인 이유는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기의 내용과 반대다. 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끊는다는 건 없애는 거죠. 그럼 앞에가
부정적인 걸 끊을 수 있는 수단이어야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데 결핍되어 있는 속성 이 부정인가요? 아니면 결핍 그 자체가 부정인가요? 결핍이 부정이죠. 결핍이란 말의 뜻은 뭔데요? 무언가가 없음. 그럼 이 무언가가 있으면 긍정이겠네요? 네, 이 무언가는 긍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뭐다? 긍정이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서 긍정적인 이미지다. 긍정 부정에서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네요. 보기에서 만든 그 구도와 2번 선택지와의 관계 그게 바로 답 나오는 논리였고요. 답은 정확히 2번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골랐다면 그때 사용한 나만의 근거, 나만의 기준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2번을 답으로 골랐던 그 되게 달라져 버린 되게 긍정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예 그냥 반대가 되어버린 이 근거 활용 이걸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국어, 문학을 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주제와도 반대고요. 보기의 내용이 곧 주제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여기선 수단이라고 했지만 불꽃은 사실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지문 내용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문 내용 이전에 뭐가 있어야 했다. 보기가 먼저 있었어야 됐고 보기에서 그냥 결판 나는 문제를 푸시는 게 앞으로의 문제풀이에 훨씬 더 도움되는 그런 판단일 겁니다. 이 정도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첫 세트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가 읽어보세요. 화자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 대상 뭔데? 종가. 종가의 특징은 뭐예요? 내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끝까지 봤더니 종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막 사람들 때리고 자신은 노력도 많이 안 하면서 소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간다. 약간 더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핏바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대상의 특징을 모은 과정이잖아요. 화자의 인식은 어때요? 인식은 알 수 없다. 왜? 인식이 딱 드러난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내용 가지고 어쨌든 긍정과 부정의 인식을 결판 지어야 하는데 알 수는 없다. 근데 부정으로 보인다. 왜? 부정적인 속성들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 것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의 제시. 풍자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끝나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못 읽어내도 종가가 뭐길래 하면서 쭉 모으다 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에서 그냥 내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부정적인 무언가인 것 같은데 라는 결판까지 내릴 수 있고요. 얘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부정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별로 문제 풀 땐 상관이 없었던 그런 가시였습니다. 읽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대상 중심인 시니까 대상의 특징을 알아봐야지. 그리고 이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다 4번 푸는 거예요. 이거 순서죠.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가 읽고요. 풀다가 나 필요하면 나 읽고 그 다음 순서대로 쭉 푸시면 돼요.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복합 문제를 나중에 풀고 단독 문제를 먼저 풀라던데 혹은 보기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를 나중에 풀라던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에부터 묻는 내용의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그거에 따라 우리는 문제를 통해 점점점 시의 내용을 학습해가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 뇌피셜이 최소한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번부터 5번까지 얘는 적절한 거 푸는 문제들 적절한 것처럼 풀면 안 됐고요. 마치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풀듯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여러 번 풀듯이 그렇게 풀면 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 종가를 긍정하네요. 지울게요. 2번 풍자적 태도 아까 그렇게 찾았다면 아예 그냥 답이고요. 그렇게 못 찾았다면 부정이니까 남겨놓는 느낌? 3번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 처음에 남겨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은 종가의 위세 그 자체는 긍정인데 시적 화자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 거기서 시기심이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 종가 그 자체는 긍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시기심이니까 종가를 긍정하는 거예요. 얘도 지우는 거예요. 4번 종가의 내력을 존중한다. 뭐냐고요? 5번 종가에 대한 선망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긍정이 아니니까. 답은 2번 종가 그 자체는 부정적인 대상이었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나머지를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푸는 과정이 좀 어려웠죠. 결판 내고 바로 가서 문제 푸시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얘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서 종가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쳐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어떤 기준도 주지 않는 게 이 보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무조건 먼저 본다? 별로예요. 가를 읽고 읽은 거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A, B 적절한 건 문제긴 했는데 A와 B의 내용을 다 알려면 나를 읽는 게 중요했어요. 나를 읽고 옵시다.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였고요. 쭉 봤더니 바란다라는 점에선 화자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화자 중심이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와 이야기라는 내용이 쭉 반복되고 있고 화자의 무언가라기보단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화자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대상 중심이시라고 할게요. 노래와 이야기가 대상이겠죠. 이것들의 특징은 어때요? 심장의 뇌수에 뭐야?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어떻길래? 뇌수, 심장. 분리되어 있는 상태. 화자의 인식은 어떤데요? 긍정,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노래,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겠지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부정인 거니까. 결합되기를 바란다. 이게 화자의 인식이죠. 다 했어요. 그 다음 A 보는 거죠. A. 앞뒤 내용 다 읽어야 A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적절한 거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 적절한 것 문제는요. 뭐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냐면 막연해도 좋으니까 나의 답을 먼저 만드는 게 좋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끼워 넣듯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의 답을 만들고 그걸 기준 삼아서 문제를 푸세요. 근데 A를 알려면 나 읽기가 필요했고 또 A 내용에서 먼저 막연한 답이라도 가져가려면 A의 앞뒤를 읽는 게 필요한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A의 앞에 볼까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히는데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뭔가 부정이네요. 부정이라는 건 분리가 됐다는 건데 뭐가 뭐에서 분리가 된 걸까?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 결국 뭐 노래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겠네요. 딱 이것까지 몰라도 둘이 분리된 상황.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그 정도가 A예요. 반대말인 거 보이죠? 또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 결합은 긍정이고요. 분리가 부정이라고요. 이제 3, 4, 5 중에 B 보고 이제 5번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B.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이야기가 살아남았대요. 새로운 노래와 뽕촉을 짓고 유전에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뭔 소리야?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또 노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뭔 소릴까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니까 노래와 관련된 무언가를 했겠죠.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심장의 박동이 뭘까요? 노래일 듯? 3번.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뭐예요 이게? 4번.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야기가 아니어도 되네요. 선택지 내에선.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다. 노래를 불어넣는다. 가능하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예요. 먼저 B에 대해 읽어낸 게 있으니까 그 내용과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파악한 것과 4번이 맞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본 후에 4번을 답이라고 고를 수 있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5번 이야기의 도입은 한계를 지니지 않아. 일단 우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렇잖아요. 답은 4번이 확실했고요. 넘어가면 되겠네요. 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 쳐요. 그 답을 찾았던 기준과 요 내용 어때요? 같나요? 다른가요? 이거 아까 어떤 문제랑 같은 유형이냐면 요 2번 문제랑 똑같은 유형입니다.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온 거죠. 선택지의 앞뒤 내용 모순. 뭔지 볼게요. 뭘 답으로 골랐더라도 그것과 비교해보세요. 5번까지 골랐어도 요 이제와 영속성 사이에 어떤 관계 성립할 수 있는지. 이제라는 말과 영속성을 강조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라는 건 이전까진 안 그랬고 지금 이제부터라고 할 거면 지금부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제랑 영속성이 상관이 있나요? 이제로 영속성을 강조할 수 있나요? 딱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답은 5번. 둘 다 이런 기준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도 가능성이 있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강조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답 찾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7번 보기 문제였어요. 그 보기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했죠. 종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사용했구나. 몰랐는데 땡큐. 끝. 나는요?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까 파악한 거랑 구도가 다르죠? 구도 설정해 볼게요. 시, 텅 비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시 플러스 노래를 해야 된대요. 근데 노래만으로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대요. 한계가 뭔데?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깊어진대. 그래서 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노래와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구도네요. 보기에서 이 구도를 정립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러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산문 형식 인정. 나는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실온 성격의 시이다. 아, 실온 성격의 시구나. 끝. 내려가면 되겠죠? 1번.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실이 연관되도록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보기 기준으로 한다면 1번은 지울만 하죠. 2번.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할 수 있군.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아, 사람들의 상처. 이게 근거가 되네. 지우고요. 3번.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 한 번도 보기에선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결합이 돼서 한계를 지녔을 뿐. 물론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옛날엔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봐봐요. 상처가 쉽게 덧난다. 분리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결합한 후의 한계일까요? 답은 3번이 확실합니다. 보기의 구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했는데 노래의 성격이 분리됐대요. 뭘까요? 근데 왜 노래에 쉽게 덧날까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없다고 하네요? 시가 본체인데 보기에서 구도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보기와 맞지 않을 뿐더러 선택지 앞뒤 내용도 맞지 않더라. 답은 여러모로 3번이더라. 그냥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면 꽤나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근데 보기가 주는 구도 그리고 나를 읽어냈던 그 어떤 데이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요 정도의 내용. 여기도 문제 풀었나요? 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화자 중심이시네요. 상황 어때요? 부정. 태도는요? 고향, 그리워함. 끝. 요 정도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 풀러갑시다. 가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어이구 형광펜이 많이 들어있네요. 효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효과의 형광펜을 해놨는데 같은 색으로 해놨지만 좀 달라요. 1번 보세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이 뭔데? 대상은 고향밖에 없는데 그리운 무언가만 나왔지 그냥 계속 고향 그리워한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파악한 그 주제 가지고 얘는 지울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지워버린다기보단 우선순위를 되게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2번.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 두 대상이 뭔데요?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긴장감 이런 거랑 주제랑 관련이 있냐고요? 주제랑 관련 없어도 있을 수도 있잖아. 딱 말합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주제를 말하고요. 이 표현 자체가 시죠. 주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리 없다. 3번.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4번.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간절하게. 왜? 못 가니까.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그리움을 깎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본 적 없고요. 주제랑 안 맞네요. 지울게요. 5번. 화자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애달프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이니까 뒤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만 확인하면 끝나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졌나?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3번도 확인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5번이 답이면 확인 안 할게요. 무조건 답이니까. 요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9번 갑시다. 9번. 9번은 우리가 푸는 현대시 문제 중에 유일하게 내용 일치가 안 맞아요. 내용 일치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나를 읽긴 읽어야 될까요? 읽어볼게요. 상황 어때요? 부정. 태도는요? 고향 그리워함. 똑같으니까 뭐가 다르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또 주제로 두고 그 이후에 찾는 표현들은 언제나 이 주제를 이렇게 강조했구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주면 좋으니까요. 되게 고향의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네요. 왜? 그리워 죽겠으니까. 그 그리운 마음을 아름답게 고향을 표현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기억 꽝꽝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 꽝꽝 오케이. 이렇게 2번이 답인 이유. 다른 거 어떻게 찾았든 간에 2번이 답인 이유를 보세요. 니은 사르르 사르르 그 앞에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르르 사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청청이 푸르던 하늘. 뭐죠?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꼈다.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했다. 이건데 실제 내용일치를 보면 어떤 소리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물살 관련한 소리 같기도 하고 요 내용들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떤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날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살이 무언가를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그때 어떤 그 내용들 그때 들렸던 그냥 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2번 나를 불렀는데 그걸 물소리로 착각했어. 그거랑 주제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고향을 떠올리면 났던 그런 소리들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 소리 왜? 자연이 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의 표현이잖아요. 고향을 구성하는 그런 자연들에 대한 나의 어떤 추억들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결국 내용일치가 안 맞아요. 부르는 소리가 확실한데 그걸 물소리로 착각했다 라는 구도의 내용이 아예 주제랑은 상관없었고 아니었다고요. 그냥 소리인데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살 소리 같기도 하고 한 비유의 내용이었다. 내용일치가 아예 안 맞네요. 답은 2번. 나머지를 왜 답이라고 골랐는지 생각해보세요. 혹은 2번을 답으로 골랐더라도 왜 답이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판단해야 된다고요. 내용일치 판단을 해도 꽤나 이런 객관적인 아니네. 아닌 걸 객관적으로 확인했어. 내가 볼 땐 이런 해석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아예 내용일치 안 맞음. 비문학처럼 푸는 그런 문제였죠. 9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10번. 보기가 나왔네요. 간은 어떻대요? 봤더니 이용하게 시 여기까지네요. 고향 그리움 언젠간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 죽어서라도 돌아가면 되니까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골이었다. 오케이. 나는요?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도 계속 되살아난다. 아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그렸구나.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아 가는 좀 궁벽한 느낌이라면 나는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무언가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상실했고 그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 내용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답은 4번. 왠지 알겠죠. 주제랑 관련성 이어도 똑같고요. 왜? 보기가 주제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 푸는 순서를 고정해 놓는다면 보기와 맞춰보는 작업을 통해 고향은 그냥 그리움의 대상이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 보기에서 말한 내용이 그렇더라. 언젠가 돌아가야 하리라고 했는데 돌아가야 할이라고 했지 돌아갈 수 있는이라고 한 적이 없다.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움은 커지는 거고 그게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답은 4번. 보기와 맞지 않는 게 먼저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 주제와도 반대더라. 이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왜 반대라고 하냐면 주제를 정하고요. 그거에 따라 표현을 하는데 주제가 그리움이에요. 가와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상실했다.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나에서는 조금 더 아름다운 고양이 이미지를 자세하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근데 4번에선 귀환에 대한 기대, 돌아갈 날에 대한 어떤 기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움은 약할 겁니다. 그리움을 약화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보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해준 적이 없고 답은 4번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고전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고전시가는 현대시랑 거의 똑같아요. 좀 더 오히려 쉽죠. 뭐만 돼 있다면, 이전에 공부가 돼 있다면. 되게 약간 공부한 사람은 약간 적폐처럼 문제 풀 수 있고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끙끙대야 하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필수 작품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못해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정도가 최선이겠네요. 문제풀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것만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보기 먼저 보세요. 아까는 보기 먼저 보지 말라며 무조건 먼저 보세요. 근데 보기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먼저 보고 도움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 먼저 읽어야 되지 않나요? 못 읽어요. 못 읽고요. 그렇게 파악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주제는 되게 대략적인 주제일 거라서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되게 중요한데 대략적인 주제를 보기에서 얻어요. 혹은 작품을 읽어서 얻어요. 그런 다음에 대략적인 주제랑 쭉 같이 가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 특이한 부분만 묶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고려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로 표시.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필요하면 또 보기 가서 그 다음 주제 보고 이번에 읽기가 아니라 보기 가서 힌트 얻고 오기 이게 작품을 읽어내는 방법이다 라는 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보기부터 봐야 되는 점 그리고 주제 파악이 오히려 더 쉽다는 점이 굉장히 다를 거고요. 주제는 대충 이 정도니까.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대략적인 주제 플러스 특정 부분의 구성이에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특정 부분 위주로 나중에 따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좀 구분된 행동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작품 공부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잘 풀어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잘 풀죠. 어쩔 수 없이. 전 직업이 이거니까. 공부 순서 시간 아직 있거든요. 먼저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EBS 하세요. 그래야 EBS에 공부 능률도 더 올라가고 효과도 더 커져요. 비연계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죠? 비연계로 필수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출제자의 기대치는 또 하늘을 찌릅니다. 비연계니까 쉽게 내야지를 안 해요. 진짜 만약에 필수 작품이면서 연계다. 문제가 엄청 어려워진다고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얘기를 써놨고요. 필수 가사작품 연시도가 뭔데? 물어볼까봐 해놨습니다. 얘부터 하고 플러스 EBS를 쭉 하시면 너무 좋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 순간에 뭘 알게 되냐면 고전은 이런 표현들을 되게 돌려 쓰는구나 라는 걸 결과적으로 은연중에 알게 되고요. 그 은연중에 알게 된 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쭉 하다 보면 통하네? 또 그렇네?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일단 영상 멈추고요. 고전시가 문제 또 똑같거든요.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 다 푸시고요. 푼 이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오세요. 시작. 풀었죠? 봤더니 이별했구나. 쓸쓸한. 이럴 게 아니었어요. 왜? 규원가 대표작품이기 때문이죠. 대표작품에 대한 지식으로 푸셔야 돼요. 지식은 딱 어느 정도까지 대략적인 주제까지만. 뭐죠? 남편을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잖아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건 보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죠.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슬픔. 되게 슬퍼하는구나. 왜 슬퍼하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나? 그 정도만 해도 맞는 내용이었으니까. 표현과 효과 또 나눠놨고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 안에서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이렇게 봐야죠. 왜?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면 얘네는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끝이에요. 4번 보세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찾아야겠죠.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화자의 부정적인 처지가 달라진다면 긍정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긍정이 부정되거나 오히려 계절이라는 건 고전에서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계절이 바뀐다. 계절을 의미하는 무언가 시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적 화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벌써 시간이 갔어. 사랑하는 내님은 돌아오지 않는데 변함없는 처지, 부정성의 심화. 왜 부정성은 심한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으니까 부정성만 커지겠죠. 이런 게 일반적인 계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물론 찾긴 찾아봐야겠지만 4번 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A 보고 이런 생각하면 좋죠. 교원과 공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반부에는 긍정에서 부정될 수 있지. 인정. 근데 뭐야 이미 부정된 상태에서 처지 안 바뀌잖아. 다 알아. 답은 4번 찍으시면 돼요. 뭐 때문에? B 때문에 답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죠. 요 정도죠. 넘어갈게요. 2번 기억과 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적절한 거니까 뭐부터 해라. 막연하더라도 나의 답을 먼저 만들어라. 기억 꿈같이 만나 있어. 뭐야? 믿을 수 없다. 니은에도 꿈이 나옵니다. 꿈에나 보려 하니 뭐죠 이건? 현실 극복의 매개체. 이걸 어떻게 알아? 고전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일걸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실 극복의 매개체에 불과해서 꿈은 꾸기 전에는 꾸고 싶은 것. 꾸고 나면 뭐야 꿈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불완전한 무언가다. 라고 말하는 내용 많이 배울걸요? 기억,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 이런 거 아니었는데. 니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면 뭐야? 먼저 찾은 것과 일치할 때 고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답은 2번. 넘어갈게요. 3번. 보기가 있네요. 답을 찾는 근거 2번이었는데요. 자신이 찾았던 근거랑 비교해보세요. 답이 2번인 이유는 보기와 아예 안 맞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해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쓸쓸한 내면에 몰입을 하다가 주변으로 확장한대요. 2번에 뭐라고 써있죠?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주변으로 확장한다는 건 교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절됐다고 했지 단절했다고 안 했잖아요. 내면에 몰입한다? 결과적으로 몰입은 하죠. 근데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는 일부러 하는 거고 얘는 단절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당한 거고 보기의 구도를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그리고 그것과 선택지를 자세하게 엄밀하게 비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답은 2번. 이렇게 끝납니다. 주변을 확장한다는 건 오히려 외부와의 연결,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 근거로 확인하면 좋았고요. 정답인 이유, 근거는 보기와 반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았어요. 어우, 길고 어렵죠? 볼게요. 보기가 있나 없나 봤더니 이 보기를 보고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3강에서 이 보기를 감별하는 걸 같이 해볼 건데 도움 이만큼도 안 되는 보기 버려. 내용을 안 알려줘. 버려요. 가 읽으세요. 관습적인 주제 그대로네. 자연긍정. 자연긍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자연물의 속성이 가와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네. 근데 1번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거 밑에 써놨는데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자연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풍류의 공간, 두 번째 구체적 삶의 터전, 세 번째 교훈의 대상. 근데 아까 봤더니 뭐였어요? 그냥 근심 사라지고 논다고 했는데 1번인데 몇 번이라고 하죠? 3번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우면 돼요. 그 다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너무 좋아요. 자연 긍정이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좋죠. 서류적 표현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뭐야? 자연 좋아할 뿐인데 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4번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 갈등이 없는 만족 상태야. 뭔 소리야. 5번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그냥 자연 얘기했다는 거니까 5번도 정답 후보네요. 2번과 5번이 답 후보가 되고요. 서류적 표현을 찾으러 떠나볼게요. 응 없어 지우고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젠 나를 읽으러 가야 됩니다. 나를 읽으러 갔더니 어때요? 도연명이 뭔데? 이런 순간 고전시가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태가 좀 노출되긴 합니다. 쭉 봤더니 이거 수졸 전원 뭔데? 전원에서 분수를 지금 수박 자연 플러스 소박이 주제네. 일반적인 주제니까 이거에 벗어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없네요. 연시조는요. 각 수가 벗어나는 게 있나를 보는 건데 없네요. 여기에 뭐 속세 부정이 있긴 하다. 그 정도? 속세 부정 자연 긍정 있는 것 뿐이니까 끝인데요? 없는데? 5번의 답이 3번인 이유. 자연물에 대한 연민은요. 자연이 부정이고 화자가 긍정일 때 아이고 불쌍해 하는 거잖아요. 자연은 긍정인데요. 답은 3번. 그걸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다면 확인해 볼 텐데 없었죠? 그러므로 답은 3번. 괜찮나요? 주제라는 큰 틀과 반대였습니다. 6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아이고 또 다를 읽고 와야 되네요. 네. 제목 조어 삼매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죠.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낚시를 왜 하지? 이런 생각 든다면 또 고전 공부 부족. 낚시는요. 어부가 하는 일로서 풍류 그 자체였어요. 자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였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여기부터가 좀 특이했다. 왜? 낚시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일치가 좀 필요하겠구나. 근데 공감하게 된다. 뭐야? 제목은 조어 삼매. 조어가 낚시인 걸 알았다면 삼매는 흔히 말하는 삼매경. 게임 삼매경 이러면 게임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낚시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불만도 있지만 낚시한 이야기, 자연에 숨어 살며 낚시하며 살아간 이야기에 대한 기록. 그게 조어 삼매인데요. 6번에 답은 주제랑 안 맞는 거 하나 딱 찾으세요. 아니면 내용일치로 풀든가. 내용일치가 더 어려웠어요. 답은 4번. 낚시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종착역이 되잖아요. 낚시는 중간 무언가밖에 안 되고 낚시는 버려지는데요.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읽어봐도 다른 것들을 다 하려고 했지만 아니었고 결국 낚시를 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7번 나와 다를 비교해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 고전 시가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연명,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풍류 그 자체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을 언급했다는 건 아까 주제와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이 사람의 어떤 삶을 긍정하고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판교가 긍정적인 인물이기만 하면 돼. 판교 오케이. 답은 1번. 이런 쉬운 문제였죠. 근데 누군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판교가 글쓴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건 이제 여기에 한마디가 더 붙게 되죠. 문학 개념도 아니고 일반 지식 정도라고 말할게요. 수필은 나가 곧 글쓴이다. 즉, 나 빼고는 다 대상인 거고요. 그 대상을 긍정하고 있다면 1번 같은 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죠. 행정을 따른다는 게 별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거니까 긍정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면 끝나잖아요. 8번
적절한 거니까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내답을 먼저 만들어야 하죠. A에 대한 내용은 뭔데요? 약간 낚시망에서 당황, 그를 통한 궁시렁.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더 심화되면서 궁시렁 이런 내용이에요. 답은 뭔가요? 그 구도인 게 3번밖에 없어서 답이 3번인 거예요. 나머지가 아닌 이유? 덜 중요해요. 3번이 답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먼저 파악하고 기준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푸는 거예요. 선택지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9번. 아이고, 보기가 쓰레기네. 버려요. 답은 2번. 왜? 자연을 긍정한다는 건요, 여러분. 플러스 이게 있는지 원래 살피는 거예요. 속세와의 갈등이 있나? 속세에 미련이 남아있나? 우리는 확인했죠. 자연 긍정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게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미련이라고 하죠. 지금 상태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련을 갖지 않는다. 답은 2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수능 기출인데요. 어우, 대표 작품 보이죠? 문제를 얼마나 어렵게 내려고 하겠어요. 다 풀었잖아요. 그죠? 보기. 이씨. 도움 조금 되긴 하는데 모르는 사람 보면 도움이 아예 안 돼요. 뭐 이런 걸 냈어. 역시 가는 뭐로 밝혀져? 대표 작품으로 밝혀져. 충격. 알고 풀어라. 알고 있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가의 내용 뭐 주제는 뭐죠? 임에 대한 그리움. 표면적인 주제, 결국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정치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긴 하겠지만. 가가 대표 작품이니까 가 중심으로 푸세요. 매화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 3인국 공부한 사람은 알죠. 매화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게 맞다는 걸. 세모. 4번 뜻밖의 대상과 반갑게 마주하게 된 그런 반가움. 그리워 죽겠는데 뭔 반가움. 5번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냈다. 이 독백적 어조란 말 왜 쓰는지 알아요? 가는 3인국이라서 독백이고 3인국의 속편인 속미인국 있거든요. 얘는 대화죠. 그걸 알고 내요. 출제자들이 되게 대표 작품에 대한 고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요. 그래서 독백이야 얘는 3인국이잖아. 얘는 속미인국 아니다. 알고 있지? 이러고 있는 게 5번 선택지예요. 어때요? 님이신가? 그러면 나의 주제만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먼저 나의 주제를 읽어내기 싫다면 해란이 동일시 되는지를 보고 오든가요. 해란 해경의 낙엽은 무슨 일인가? 뭐야? 고전 작품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어요. 착각 시리즈 중에 하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님이 왔나봐! 쭉 갔더니 주추리 3대가 날 반기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님이 왔나? 에이씨 낙엽 소리네? 아유 괜히 마음만 더 아프네. 뭐 이런 착각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거 하나잖아요. 낙엽 소리에 님인 줄 알았다. 해란이 뭔데? 난초 핀 지름길. 난초는 내가 될 수 없어. 왜 나는 그냥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우고요. 5번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읽으면서 알 수 있죠. 좀 더 종장 쪽에 포커스를 두면 주제를 알긴 좀 편합니다. 봤더니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뭐야 끝났네. 그러다 착각한 거잖아. 답은 5번. 넘어가는 거죠. 11번. 어려웠어요. 근데 의외로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했다. 이런 내용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기의 구도부터 볼게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이원적 세계관이 보통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천상의 시간이 있고요. 지상의 시간이 있다. 천상은 생로병사가 없대요. 지속된다고 하죠. 긍정적인 게. 근데 지상에서는 뭔지 몰라요. 물리적인 걸 심리적으로 변형한다고 했으니까 이 변형은 짧은 걸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긴 걸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물론 3인국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확인해야죠. 1번 시간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없네. 넘어가. 2번 천상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다. 맞겠죠? 그리고 점어있고 늘 거야. 생로병사가 없는데 생겼으니까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천상에서 지상으로 갔다도 알 수 있고요. 3번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상의 시간이 긴 걸 짧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변형하고 있다고 말한 게 3번이에요. 3번의 구도는 이랬고요. 4번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생은 유한하고 무심한 세월이 흘렀다.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다? 뭔 소릴까요? 지상의 시간적 질서. 즉 생로병사가 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죽는다. 시간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짧게 말한 게 4번이네요. 5번 볼까요? 염량이 가는 데 고쳐온다 봤더니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 지연되어 나타난다. 짧은 게 길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고 계절이 또 바뀌었네? 시간 빠르다.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3, 4, 5의 구도 가지고 2대 1 줄 세우기로 문제 풀 수 있어요. 3번과 4번이 같은 구도를 얘기했어요. 5번은 혼자 다른 구도를 얘기했죠. 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여기서 말한 선택지 간 관계라는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3, 4, 5 중에 3, 4가 같은 편, 5번은 다른 편.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요런 내용. 12번. 내적 고요, 외적 고요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읽어서 정리하는 거 맞고. 외적 고요는 그냥 실제 고요하냐 시끄럽냐 이 상태라면 내적 고요는 내면의 평화 같은 걸 의미한다? 라는 거 알아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지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그런 경우다. 5번 봐봐요.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 뭐죠?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 즉 고요함을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군더더기라고 했어요. 군더더기라고 하는 건 이거죠. 아우 쓸데없이 왜 그런 걸 지금도 충분한데. 근데 뭐라고 말하죠? 불충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푼 기준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5번 선택지는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거였어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밑으로 갈게요. 가와 다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 위주로 풀래요? 다 위주로 풀래요? 가가 3인곡인데? 가 위주로 푸는 거예요. 1번 인간의 외향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가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메인인가요? 없어요. 2번 가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한다. 뭔 소리야? 돌아가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데. 3번 자신 있는 공간에서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가에선 무조건 맞죠? 4번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수능적 태도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는 내용이 갈릴 수 있어도 순응하지 않아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워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 순응하겠다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걸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5번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 타인의 마음 그 자체가 바뀌었나요? 타인은 그대로 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 멀어진 거 아니야?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송미인곡에 나타나는데요. 3인곡엔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가만 가지고도 3번을 찍을 수 있었고요. 만약에 5번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 3번, 5번 정도만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 넘어갈게요. 14번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 이게 여러분 수필이 나오면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일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랬고요. 다른 근거 없이 가면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이걸 찾고 그냥 답을 찍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건 뭐 주관적인 판단, 뇌피셜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거였다. 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용일치상으로 아예 반대말이더라.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 14번을 푸는 거였죠.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어때요? 운문문학에서 푸는 과정들을 쭉 한번 공유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푼 후에 제가 푸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알려드린 후에 그 이후에는 다 적절한 거 문제 푸는 걸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걸 얘기하는 걸 빼고는 다 이 문제의 답은 사실 이런 기준으로 나오는 거였어.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른 거였다면 그걸 버리고요. 이걸 가져가세요. 하는 내용들로만 쭉 안내를 드린 건데 문학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게 근거 가져가세요. 자신의 근거 중에 주관적인 근거, 그때그때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 있다면 버리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문학은요. 선택지 한 개씩 5번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그런 문제풀이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한 개씩 5번 판단해요. 그러니까 틀리고 나서도 이것도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거 버리시고요. 5개 하다가 이 중에 답은 이거야. 왜냐면 이런 확실한 기준 때문이지. 이것과 반대말이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문제풀이를 좀 바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시 정리. 현대시는 무조건 가를 읽고 읽은 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라. 이때 표현과 효과 중에 효과에 집중해서 먼저 아예 지워버리는 선택지가 있다면 너무 좋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에 대해 무언가를 안 채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긴 하다. 작품만 보고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뭐가 안 돼 있다면 필수 작품에 대한 공부가 아예 안 돼 있다면
그리고 고전시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과 그런 약속에 대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만약에 공부가 안 된 상태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면 남들보다 되게 불리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문제풀이를 경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꼭 필수 작품 공부 먼저 하고 EBS는 이후에 추가로 챙겨서 다 끝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고요. 2강 산문문학으로 돌아올게요. 안녕.